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 가끔 이 채널의 사연을 틀어놓고는 해요. 여기서 나오는 사연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나 싶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은 참 착한 아이예요. 원래는 제가 시장터에서 야채를 팔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딸은 항상 엄마, 내가 성공해서 시장바닥 말고 번듯한 가게 차려줄게. 알겠지? 라며 말했죠. 엄만 괜찮아. 우리 딸 엄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인생 사세요. 뭐 해주려다가 괜히 부담이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면서 말했지만 내심 우리 딸에게 기대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딸은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딸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난 대학 안 가고 바로 장사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뭐 공부랑 적성도 안 맞고 무엇보다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게 좋으니까. 알겠지? 라더라고요. 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지만 딸내미의 그 확고한 신념을 꺾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새벽마다 밖에 나가더라고요. 학교 가는 날도 거의 3시쯤 일어나서 커다란 파란색 봉다리를 어깨에 주렁주렁 메고 슬쩍 나가는데 처음에는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전, 딸, 너 새벽마다 엄마 몰래 어디 나가는 거야? 엄마가 모를 것 같아? 하면서 말하니까 결국 실토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딸은 저 몰래 동대문에서 옷을 2벌씩 떼와서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저에게 들키면 큰일 날 줄 알았던 딸은 꽁꽁 숨긴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어느 엄마가 딸이 고등학생 때 일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물건 떼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엄마처럼 장사하는 길을 걷지 않길 바랐죠. 딸은 엉엉 울면서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딱 믿어만 줘. 하길래 그래, 너 인생이니 너가 한번 책임지고 제대로 해봐.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저희 허락을 받고 본격적인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걸로 올려서 팔았나 봐요. 저야 뭐 인터넷을 잘 모르니 딸내미가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옷을 1벌 2벌 팔던 딸은 큰 옷, 몸이 큰 사람들을 위한 옷을 떼와서 팔기 시작했나 봐요. 나름 자기식으로 머리를 굴린 거죠. 빅사이즈 옷을 전문으로 파는 곳은 없으니까 내가 한번 팔아보자 하고요. 그게 완전히 초대박이 난 겁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쇼핑몰 매출이 1억을 찍었어요. 사업자를 내고 새벽에는 옷을 떼우고 학교 갔다가 밤에는 배송하니까 딸이 지친 겁니다. 엄마, 나 학교랑 도저히 병행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 자퇴할게. 검정고시 딸게. 딱 한 번만 나 더 믿어줘. 하더라고요. 솔직히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어디 가서 사람 노릇할 텐데 갑작스러운 딸의 그런 선언에 여간 당황한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을 믿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딸은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쇼핑몰에 뛰어들었고 그때 언론사에서 딸을 취재하러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사장, 억대 매출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요. 덩달아 저도 TV에 나오게 되었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엄청 센세이션했습니다. 딸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의외의 도끼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거고, 그 TV 방송 이후로 거의 매출이 10배가량 뛰었습니다. 돈을 엄청 번 딸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젠 야채 장사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죠? 엄마한테 가게 차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 이제 지킬 테니까 제가 엄마한테 진 마음의 빚 그거 다 갚으면서 살게요. 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엉엉 울었죠. 없는 형편에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고 잘 컸을까 하면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작은 식당을 지금까지 운영하게 된 거예요. 딸은 검정고시 통과 후 아예 사업적으로 진로를 확고히 해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줄곧 일만 하니까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맨날 새벽에 도매 상인들 만나고 오후에는 사무실 와서 주문서 확인하고 택배 배송하면 하루가 훌쩍 가니까요. 엄마, 나 진짜 요즘 외롭다? 내 친구들은 대학 가서 남자친구도 사귀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면서요. 그런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젊은 날에 남자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결혼할 때 남자 보는 악목이 생겨. 생각했던 전 딸에게 말했죠. 딸, 이제는 모든 걸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마. 직원도 좀 쓰고 딸이 혼자서 했던 일을 배분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너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동호회 같은 곳에도 참석하면서 남자를 좀 만나봐. 라고 했죠. 딸 성격이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모든 게 내 손이 닿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버티다 못해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처음 한 달은 교육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딸 얼굴이 폈습니다. 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자기만의 시간도 생기니까 어디서 뭐 와인 동호회, 노래 동호회 이런 곳을 찾아서 다니는 듯 하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확 이뻐지고 뭔가 사랑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내내 쳐다보는 딸에게 전 말했죠. 딸, 남자친구 생겼어? 엄마 딱 보면 알아요. 라고 하자 딸 얼굴은 이내 빨갛게 상기되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응, 엄마, 난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행복하다 요즘. 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나랑 딱 8살 차이 나는데 나랑은 다르게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엄청 엘리트야. 집안도 장난 아니게 좋더라. 사짜 집안에 돈도 짱 많대. 그런 남자가 왜 날 만나주는지. 정말 나도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사람 되려고 하더라고요. 내심 걱정되었죠. 왜 첫사랑이 가장 아프고 힘들잖아요. 처음 사랑에 빠지면 그 남자가 다 완벽해 보이고 이성이 마비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많았으니까 약간 마음이 쓰였지만 그래도 여태껏 자기 앞가림 잘하던 딸이었기에 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 남자친구랑 한번 만나볼래?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만나보라고? 뭐 엄마야 궁금했던 참이라 좋긴 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가 불편하지 않대? 라고 하니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한식당에서 아이 남자친구 밥도 사줄 겸사 얼굴도 보려고 나갔어요. 딱 그 장소에 갔는데 키가 엄청 크고 몸도 굉장히 좋은
아주 잘생긴 남자가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준환입니다. 라고요. 어머, 설마 저 남자가 내 딸 남자친구인가 싶었어요.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딸이 좋아했구나 했죠. 첫인상은 너무 잘생겨서 무언가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점점 깊은 대화를 하니까 묘하게 쎄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왠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느낌? 정말 저 아이가 말하는 게 전부 맞는 말인가? 어디서부터 진짜인 걸까? 괜한 의심하는 건가 내가? 하면서요. 그렇게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저에게 딸이 막 묻더라고요. 엄마, 내 남자친구 어때? 신랑감으로 어떠냐는 말이야. 진짜 잘생겼지? 그리고 착하지? 대박이라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 모르겠다, 엄만. 얼굴은 무신장 잘생겼는데 얼굴값 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느낌이 안 좋아. 그냥 연애만 해. 아니야, 엄마. 나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우리 이미 이야기 다 끝냈어. 엄마 허락만 받으면 돼. 사실 그래서 엄마한테 내 남자친구 만나보자고 한 거였어. 라더라고요. 아우, 26살에 무슨 결혼이냐고. 30 넘어서 하라고. 아직은 이르다고.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귀어봐야지.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인지 알 수 있다고 했지만 딸의 귀에 그게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평생 엄마 속 한 번 썩여본 적 없던 딸은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제발 허락해달라 하면서 엉엉 울고 애 몸무게가 3kg나 빠지니까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결혼하라고. 너도 나이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너 나름대로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 같네 하면서 한 수 접었죠. 그렇게 예비사위 될 놈은 정식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100억대 건설업 중견기업 회장이시고 어머님은 의사이십니다. 외가 쪽은 대통령 주치의를 배출했던 의사 집안이고 친가 쪽은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판검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속빈강정 아닙니다. 건실하게 살았고 따님 평생 먹여 살릴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누가 물어본 적도 없는 집안 이야기를 줄줄 꺼내고 하는데 괜히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런가 싶었지만 그래도 예비사위 눈에 간절함이 보였기 때문에 흔쾌히 딸의 결혼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신혼집을 두고 말이 나온 거예요. 전 당연히 사위 쪽에서 해오는 줄 알았는데 사위 집안에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결국 딸이 자기가 쇼핑몰로 모은 돈으로 집을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위가 너가 일단 집 사면 내가 결혼한 다음에 아버지 설득해서 더 큰 집으로 옮겨줄게 하면서 딸에게 말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집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사돈 댁의 스펙에 비해서 전 그냥 외곽에서 작은 식당이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아줌마였기 때문에 딱히 찍소리도 못 내고 그냥 쭈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딸은 제 손을 잡고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엄마, 상견례 가서 기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옷 입고 가야 하니까 브랜드 옷으로 내가 쫙 사줄게. 하면서 거의 100만 원 어치를 긁었습니다. 아니, 그냥 식당 하는 아줌마인데 가당치도 않는 옷들이었지만 딸이 워낙에 바득 우기는 바람에 그렇게 옷을 사고 전 상견례 장소에 갔습니다. 고급 한식당에 도착하니까 사돈댁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귀티가 줄줄 났습니다. 얼굴들이 완전히 배우 뺨쳤어요. 바깥 사돈께서 반갑다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좀 비참했죠. 그날따라 일찍 죽은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사부인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온 것인지 얼굴에 번쩍거리는 광채가 찰찰 흘렀고 목에 건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 딱 봐도 500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 기가 잔뜩 죽은 채 상견례를 했어요. 걱정한 거와는 다르게 상견례는 너무나 훈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돈들은 제 딸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고, 어린 나이에 쇼핑몰 창업으로 성공하고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지요. 저도 아드님 잘 키우셨다고 너무나 멋지다고 했죠. 우리 아들이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머리가 참 비상해요. 어찌나 애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학교 다니는 내내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요. 네? 예비사위 경영학과 아니었나요? 기계공학과라니요? 라고 하자 갑자기 바깥사돈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비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예비사위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버지께서 가끔 제가 나온 학과를 헷갈려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겁니다. 갑자기 사돈이 잔뜩 긴장한 채 밥도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전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도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던 저였어요. 그렇게 조금은 어색한 상황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제 하복지 안쪽으로 두툼한 손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허벅지를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바깥서더니 미쳤나 싶었던 전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넘겼죠. 그런데 또다시 발 같은 게 제 허벅지 옆에 있는 곳을 툭툭 치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전 바깥사돈, 지금 이게 뭐한 짓입니까? 아무리 제가 참으려 해도 이런 상황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네요. 손인가 발인가 그거를 왜 제 허벅지 안으로 쑤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시겠어요? 당신 아들 상견례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사돈 될 사람 허벅지를 만지려 하고 벌써부터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집안에 내 딸 못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딸은 깜짝 놀라서 엄마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저를 말렸고 바깥사돈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변해서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아니 아버지 지금 뭐한 짓이에요? 진짜 미치겠네.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고의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면서 말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전 이 결혼 취소하라고 하면서 딸 손을 잡고 상견례 장을 빠져나왔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죠. 그 조용한 식당에서
제가 소리치고 난동 피우니 직원들도 나오고 가관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전 딸에게 너 그 남자 만나지 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안 봐도 뻔해. 라고 하자 딸은 엄마, 진짜로 아버님이 엄마 허벅지 사이를 발로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엄청 혼란스러워했어요. 사위는 그날 이후로 맨날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오해라고 하면서 빌었죠.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심지어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딸이 제게 황급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엄마, 방금 나한테 거기 상견례 장소 직원이 연락 왔거든? 내가 거기 예약했잖아. 거기 식탁 밑에서 사실 편지 한 장이 발견됐는데 이것 좀 와서 가져가서 확인해보라고. 이상한 내용이 적혀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져왔는데 어떡해? 하면서 제게 그 편지의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알고 보니 그 편지 박가사돈이라는 사람이 쓴 거였어요. 그 편지를 읽은 전 정말 까무룩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상견례장에 나온 사부인과 박가사돈 전부 연기자를 고용한 거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시니어 배우 일을 하고 있는 최돈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궁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건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사실 알고 있는 사위, 그 사위의 정체는 도박 사이트를 크게 운영하다가 깜빵까지 갔다 온 놈입니다. 그놈 당신 딸 재력을 보고 접근한 거예요. 몇 년 전 소년가장 쇼핑몰 창업 고1 소녀라고 TV에 나온 따님이 이야기를 보고는 완전히 철저하게 따님과 결혼하려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연주를 만든 겁니다. 명문대 출신 경영학과 이것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놈 초졸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왔고요. 뭐 외가댁은 의사 집안, 친가는 사자 집안 이것도 전부 조작이에요. 저와 사부인 역할을 한 연기자분은 한 달 전부터 그 거짓말을 다 외우고 당신과 따님을 속이려고 준비를 했어요. 결혼 후에도 연기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받았고요. 그런데 도저히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 딸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난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렇게 용기 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그쪽한테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부디 전달되어서 이 지옥 입구에서 유턴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온몸이 후덜덜 떨렸죠. 그러니까 박가사도는 그 편지를 사위 몰래 저에게 건네려고 하다가 발가락 사이에 그걸 끼고 손을 툭툭 치려다가 제 허벅지 안을 친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사돈이 변태라서 제 허벅지를 만질 줄 알았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편지 안에 적혀있던 박가사돈 역할을 맡은 도능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사위와 주고받은 문자, 철저히 제 딸을 속여서 10석에 가까운 집을 자기 명의랑 공동 명의로 해서 돈을 빼돌릴 거고 딸 쇼핑몰의 회계팀에 자기가 들어가서 횡령할 거니까 이 모든 걸 잘 처리하기 위해 당신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잘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박가사돈이 사위에 대해 암기했던 게 헷갈려서 경영학과 나온 척을 한 사위의 학과를 기계공학과로 착각한 거였어요. 어떻게 너무나 다른 두 개의 과를 헷갈리나 싶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던 겁니다.
전 뒷목이 빳빳해지고 어이가 없었죠. 나는 미쳤다고, 그놈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나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짓말을 칠 수 있냐고 하면서요. 이 상황을 모르는 사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장모님, 자기야, 제발 오해 풀어줘. 내가 정말 다시 잘할게. 다시 설명할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더라고요. 인터폰을 통해서 사위의 그 꼴을 본 전 화가 나가지고 저녁으로 먹으려고 끓인 청국장 뚝배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열었어요. 호해는 무슨? 어디 거짓말을 쳐? 너 감옥 갔다 온 것도 속이고 집안도 속이고 안 속인 게 없더구나. 내 딸 TV에서 보고 돈 빨아먹으려고 사람들 통해 연출 만들고 세상 자상한 척하면서 돈 살살 빼돌리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았니? 의대 그런 못된 짓을 벌이는 거야? 당장 썩 안 꺼지면 이 청국장 확 부어버릴 줄 알아. 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위 눈빛이 싹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씨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잣말을 하대요. 순간 쎄했죠. 드디어 이놈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고요. 너 빨리 안 가니?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앞으로 나타나지 마. 한 번만 우리 집에 더 찾아오면 네 정체, 그 더러운 과거 전부 세상에 까발릴 줄 알아. 라고 하니까 사위가 될 뻔한 사기꾼이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아주 뭐 호락호락하진 않네. 멍청하고 순진한 년 살살 꼬셔서 동방석에 앉으려 했더니 다 된 밥에 어떤 새끼가 죄를 뿌린 거야? 네 딸년 운 좋은 줄 알아? 하길래 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있던 청국장 뚝배기를 그놈의 얼굴에 깡 하고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토종 청국장,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청국장이 그놈이 온몸을 덮었고, 그놈은 눈에 청국장 국물이 들어간 것인지 으악 하면서 뻐끔거리더라고요. 갯벌에서 허우적대는 망둥어 같았습니다. 썩 꺼지라고, 안 꺼지면 항아리째 니놈 얼굴에 던져버린다고 하니까 그놈이 갑자기 절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그 억세게 살아온 제가 맞을 리 있겠습니까? 새벽 수영 10년 하고 몸무게도 10kg 넘게 나가고 생활 근육이 있었던 전 사기꾼 놈이 절 때리기 직전 발로 그놈 명치를 팍 찼어요. 반대편 이웃집 문에 탁 부딪히며 넘어진 그놈은 명치를 맞아서 숨을 꺽 대며 아파했지요. 키만 허우대처럼 크지 정말 껍데기구나 싶었던 전 으름장을 냈습니다. 다 늙은 아줌마한테 발길질 또 당하기 싫으면 썩 나가라고 하면서요. 사이놈 자존심이 얼마나 센 건지 으악 하면서 일어나 제게 덤비려던 그때 저희 집 앞집에서 문이 열렸어요. 앞집 남자 정말 무서운 놈이거든요. 온몸에 문신 있고 어두운 조직에서 몸을 담은 사람 같았는데 자기 심기를 건드리니까 화가 난 거죠. 대문을 팍 열며 서희 등을 치고 뭐야 니놈 왜 이리 시끄럽게 해? 확 죽을래? 하면서 팔을 들자 그제서야 서희는 깨갱하며 그 썩은 내 나는 몸을 수그리고 계단 밑으로 후다닥 달려가더라고요. 그 후로 욕을 담은 문자를 저와 딸에게 보낸 후 사이는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 그 최도능이라는 연기자분께 사례를 했어요.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놈한테 받은 돈에 배를 드리겠다고, 정말 제 목숨 살려주신 분과도 같다고 했네요. 딸은 그 이후로 남자를 믿지 않았고 정말 누구 사람 만날 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말 들을걸. 그래, 맞아. 내가 너무나 조급했던 것 같아. 그 남자가 그땐 뭐가 그리 좋았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양아치였는데 입만 번지르르한. 주변 사람들은 다 눈치챘는데 나만 몰랐구나. 엄마 미안해. 나 이젠 정말 엄마 속 안 썩일 거야. 하면서 말했죠. 그래도 식 올리기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사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지. 딸, 너무 자책 말고 이젠 딸 자신을 챙기면서 살아. 하며 위로했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네 딸들과 아들들, 첫사랑에 너무나 목매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안목 기르기 바랍니다. 제 딸 같은 일을 안 겪으려면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